안녕하세요. 건축사회 공부방 정윤기 건축사입니다. 제가 3강 관광진흥법을 찍고 나서 아무래도 최강사선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 4강 관광진흥법 최강사선 관련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3강에서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던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관광진흥법 제13조 3의 나 항목이 아마 제가 좀 이야기를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중에 좀 심층적으로 강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의를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 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 뒷장에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읽어서 이제 좀 눈에 좀 익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CAD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내 건축물이 이제 이겁니다. 내 건축물이 이거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상강에서도 강의를 했듯이 8m 도로에 4m 연접은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이 문구를 최강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층부터 이제 5층까지 있는 건축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인접대지 경계선 지나서 이제 옆 건물, 이제 B라는 건물이 있고요. A가 이제 저희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취지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기 때문에 이게 1이라 한다면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거리가 1이고 수직거리가, 이 건축물에서 이 수직의 거리가 2라 한다면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삼각형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1이고 2고 그렇게 되면, 자,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삼각형을 그려서 만약에 수평거리에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2.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1이면 점점 사선이 이렇게 바로 쓰겠죠. 그러니까 직각으로 이제 점점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이 사선의 이 2분의 1 선을 넘어가지 마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여기를 2대1 사선으로 보고 2대1 사선을 넘어가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선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선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의 취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내 옆에 있는 건축물, 이 B라는 건축물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은 관광과에다가 채광 검토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관광과에다가 제출을 같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2배가 초과하지 않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CAD로 그려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이제 채광 건물이 걸리는지 이거 검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채광이 걸리지 않으면 그냥 창문을 그냥 놔둬도 되고요. 만약에 걸리면 창문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 막음으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겠죠. 만약에 3층 이상이면 완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완강기가 설치가 안 된다거나, 창문을 막음으로 인해서 뭐 소방관 진입창이 들어와야 되는데 소방관 진입창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뭐 이 창문을 막음으로 인해서 이제 객실이 밀실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어느 정도만 이해만 하고 상담 의뢰를 하실 때 건축사한테 직접 의뢰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과 협의는 상황에 따라 검토 유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채광이라는 것이 뭔지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추후에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강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갔던 부분이긴 한데요. 법제처의 해석 사례가 이제 다 회신을 돌았죠. 작년 7월 11일부로 법제처에 있는 해석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관광가에서 기준을 잡기에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확대해서 읽어보면 관광 숙박시설 등에 대한 국회법의 제안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되 관광 숙박시설 등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13조 1항에 보면 제3호 저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나목에 대해서 주변 주택 등의 채광이나 일조 등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관광 숙박시설 등이 입지하여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거 환경을 보호하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의 회신의 질문은 수평거리로 산정을 해야 되냐? 회답. 당연히 창이나 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으로 산정해야 된다라고 회신이 왔지만 인접대지 경계선과 접해 있는 면에 창문을 전층 다 막아야 한다고 질의 회신에 곁들여서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만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계구부가 설치된 층이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층인지 아니면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관광숙박시설 등이 설치되는 경우라면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헌에 부합되는 해석입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얻고자 하는 건축물이 만약에 4층짜리 건축물인데요. 이 중에 제가 호스텔을 제가 3층하고 2층만 하고 싶어요. 근데 창문은 이쪽에 다 있겠죠. 근데 얻고자 하는 창문만 막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관광 숙박시설이 일부의 층이다 하더라도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라는 문구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건축물이 3층하고 4층이라 하더라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렇게 채광사선을 보냈을 때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이 창문만 막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층에 있는 창문도 다 막아야 된다라고 보수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질문이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채광사선이 어떤 건지만 어느 정도만 알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검토를 하고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창문을 막게 되면 간섭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건축법하고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진흥법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 회신의 결론을 좀 보면 관광숙박시설 등의 확충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저층에는 관광숙박시설 등이 가능하고 고층에는 관광숙박시설 등이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되는데 자, 이 말뜻은 내 건축물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고 여기서 채광사선 2분의 1선으로 날아갔을 때 채광사선이 걸리는 여기 부분만 맞게 되면 고층에는 관광숙박시설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저층에는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되는데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광사선이 걸리는 건축물이면 걸려있는 창문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창문도 막아야 한다. 내가 얻고자 하는 층에 가보면 1층은 근생으로 돼 있고 2층도 근생으로 돼 있고 3층하고 4층이 이제 다각으로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얻고자 하는 층이 3, 4층이라 한다면 3층하고 4층만 바꾸면 되는데 2층하고 1층까지 창문을 막아야 한다고? 이 문구가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라는 문구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것도 좀 해석하기 좀 나름이긴 한데 아무래도 관광가에서는 문을 완전히 닫은 것 같습니다. 안 내주려고.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읽어보면 일반 주거 지역에서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되, 그러니까 허용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거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제가 3강에서도 말씀드리고 이제 4강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호스텔이 이제 일반 주거 지역에 침투를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일반 주거 지역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이제 나오죠. 민원이 이제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만 아예 창문을 다 막아라, 그러면은 거의 용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신들이 이제 돌고 나서 점점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관광진입법 3강하고 4강으로 제가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입법 제15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진입법 제16조 5항에 보면 15조 1항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계법 제76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다음 강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일반 주거지역을 보면 호스텔은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할 것. 하지만 고시하는 지역에서만 4m 폭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광객 수 아니고 관광특구 이런 것들 아닙니다. 그리고 나 항목에 보면 각 부분의 높이는 수평 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4강 관광진입법 두 번째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오프라인 강의를 한 10몇 차례 진행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해봤지만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건물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해를 시킬지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건물을 좀 그려서 채광사선이라는 건 2분의 1선이고, 그리고 그 선에 걸리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추후에 이제 건축법이나 이제 다른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호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처음 1강부터 이제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때 검토를 하면서 이 채광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스텔 4강 관광진흥법 두 번째 채광사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건축법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 여기까지가 관광진흥법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 강의 건축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사회 공부방 정윤기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